최근 내부자들 폭로로 콘테의 만행이 드러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콘테 전임 감독보다 최소 몇 단계 위의 감독이다라는 평가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취임 100일을 맞아 특집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도 등장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이후 변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구단이 나를 선임한 배경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단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변화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단의 하나하나를 변화시켰는데요. 네임밸류가 있었어도 현재 기량이 하락하고 팀 전력과 전술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들이 바로 작년 주장단이었던 호이비에르, 요리스, 다이어입니다. 이들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후보 혹은 명단 제외로 경기장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을 떠나라고까지 했으나 떠나지 못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결국 스쿼드 등록을 마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부상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이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태프들도 초면인 사람들인데요. 함께 팀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비결에는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각 스태프들의 전문 분야를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핸들을 맡겼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복 돋아주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한 팀이 되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은 의료팀을 향해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앙제 감독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 존중과 권한, 책임으로 스태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변화되었다. 이제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날에는 클럽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경기하러 가던 문화도 바꾸었습니다. 편안하게 가족들과 경기 전날에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결국 스태프들과 선수들은 만족해하며 권한에 대한 책임, 동기부여만 더욱 늘어났습니다. 라커룸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캡틴 손흥민에게 라커룸을 맡겼습니다. 라커룸은 선수들의 공간이고 선수들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로메로, 메디슨이 함께 선수들을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며 함께 한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보란듯이 손흥민은 캡틴으로서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며 현지 매체와 팬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스퍼스 웹은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을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토트넘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내부자들의 폭로를 통해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을 비교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콘테 감독은 매일 회의했다. 일시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보통 15에서 20분 안에 끝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훈련 시간도 짧다. 러닝과 전술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강도 높은 소규모 게임을 포함해 더 다양한 운동에 중점을 둔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사소통 방식이다. 토트넘 구단의 일부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사소통 방식이 그들이 들어본 것 중 가장 좋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많은 사람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한다. 뚜렷하고 권위 있게 전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수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될 능력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콘테 감독과 다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안정적이다. 너무 과열되지 않고 업앤드다운이 심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스퍼스 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과 감정적인 부분이 콘테 감독보다 한두 단계 더 높다는 건 꽤 명확해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괴담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토트넘 호스퍼 핵심 수비수이자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콘테 감독 때문에 클럽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TVR 풋볼은 11일 아르헨티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만약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잔류했다면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로메로는 합류 후 투지 넘치는 수비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전 자리를 꿰찼지만 데뷔 시즌에 부상만 4번 당하면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완전 이적 조항이 발동돼 정식으로 토트넘 선수가 됐는데 이후 콘테 감독과의 사이가 악화돼 토트넘을 떠날 생각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2021년 11월에 중도 부임해 리그 8위였던 토트넘을 4위까지 끌어올려 팬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지만 2022년도 시즌 성적 부진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즌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지난 3월 토트넘과 계약을 상호 해지하면서 결별했습니다. 이때 팀 성적도 문제였지만 선수와의 불화도 경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 소속 마이클 브리지 기자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로메로는 콘테 감독과 토트넘에서 지내는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메로는 만약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잔류했다면 클럽을 떠났을 거라는 이야기를 아주 좋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메로가 콘테 감독과 정확히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로메로는 콘테 감독으로 인해 토트넘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났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오니 이미 팀과 감독 사이가 갈라져 있었다. 이건 매우 어려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컵 이후 복귀전이 에스턴 빌라전이었는데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라며 이후 한 경기 크리스털 팰리스전을 이기고 이어 2연패를 하면서 팀이 분열돼 감독과 선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프리미어리그는 매우 힘든데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다. 뉴캐슬전, 리버풀전, 맨유전 보지 않았냐라며 콘테 감독과 선수들 간의 갈등은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팬들은 오죽하면 로메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겠냐. 콘테는 정말 구시대적인 전술에 선수단 관리까지 엉망으로 했다.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우리 부주장 고생했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로메로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로메로뿐이 아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공격수 히샬리송이 콘테 감독과 불화가 있었던 토트넘 선수였습니다. 히샬리송은 시즌 중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발 출전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 점에 대해 불평하자 분노한 콘테 감독은 2시간 가까이 폭언을 쏟았습니다. 이에 대해 히샬리송은 내가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한 건 분명 실수였다라면서 나중에 내가 사과했는데 콘테는 내게 벌을 줄 거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날 꾸짖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게 콘테의 방식이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라커룸에 있던 모든 동료들 앞에서 내게 폭언을 퍼부었다라며 콘테 감독의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토트넘 선수들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사령탑 밑에서 행복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도하에 토트넘은 시즌 개막 후 상승세를 달리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과 공격적인 축구,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며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며 내린 순위 평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언급되며 화제인데요. 특히 네이마르,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보다 우위라고 평가받으며 공감받고 있습니다. 영국 구신민은 13일 전 세계 최고의 윙어 25명을 선정해 소개했는데요. 손흥민은 전 세계 레프트 윙 중 6위의 이름을 올리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진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레프트 윙 중에서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후 한 시즌 만인 2022년도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면서도 손흥민은 지난 5년간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전통적인 윙플레이어의 모습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포워드다. 손흥민은 양발 모두로 득점할 수 있다. 케인과의 파트너십은 손흥민을 엄청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22년도 시즌 아시아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터뜨린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주장으로 선임된 손흥민은 지난 2일 열린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많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는 전 세계 윙어 중 최고의 윙어로 음바페를 선정했습니다. 음바페의 경우 중앙부터 오른쪽까지 다 가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으나 잘 알려진 대로 본인은 왼쪽을 가장 선호하여 윙어로 분류하였습니다. 레알의 비니시우스와 메뉴의 레시포드가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레앙과 크바라츠헬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트래블 주역으로 활약한 그릴리쉬는 7위를 기록해 손흥민보다 순위가 낮았고 브라질의 네이마르도 손흥민보다 순위가 낮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가 선정한 전 세계 최고 레프트윙 25인 중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했습니다. 현지 팬들도 공감하고 오히려 손흥민의 순위가 낮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메뉴의 레시포드는 파괴력이 떨어지지 않나? 레시포드는 거품이야. 레앙과 크라바츠가 소니 보다 잘했다고? 작년만 기준인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